오늘 이 행사에 이렇게 많은 또 관계자분들하고 또 이렇게 멀리 또 마을 주민들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 문화재 조사를 책임을 맡고 있는 고대문화재연구원의 김승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오늘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고흥운대리, 여러분들이 지금 와 계시는 곳이 고흥운대리 제2청자 1호 가마터 지역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고흥군하고 노력을 하셔서 그 조사를 실시하게 돼서 이번에 그 좋은 성과를 저희가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될 수 있게 많은 지원해 주신 우리 부군수님한테 인사말을 청해 듣는 걸로. 또 우리 군으로 보나 전라남도로 보나 이런 훌륭한 유적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발굴 조사를 많이는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청자 1호 가마터 발굴 조사를 우리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뜻깊은 그런 발굴 조사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선조들이 문화를 지키고 또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우리 후대에서는 그렇게 크게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늦게라도 우리가 청자 관련된 이런 유적지를 발굴하고 또 이것을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공군에서도 청자 1호 가마터뿐만 아니라 또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여기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가마터들을 다 발굴하고 보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은 저희가 그 현장 조사를 쭉 진행해 왔는데 오늘 그 자문회의를 실시하면서 현장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총괄했던 그 현장 설명은 우리 김진희 연구원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대문화재연구원의 김진희입니다. 이번 발굴 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흥 운대리 청자 1호 가마터를 저희가 발굴하게 된 경위는 운대리 일대는 조선 분청자부터 시작해서 고려 청자요지 요지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고흥은 주변에 그런 입지적인 그러니까 요장이 들어서기에 용이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어서 기존 학자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처음 알려질 때에는 이제 강경 선생님을 비롯해서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요. 이후 저희가 이제 2020년도 저희 고대문화재연구원에서 가마터 전수조사를 해서 이 고흥군 전체에 대해 그 도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현황 파악 결과 저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그 운대리 1호 청자 가마터가 훼손 상태가 가장 심각하고 또 청자요지 같은 경우는 고흥군에서는 한 번도 발굴 조사가 되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고흥군과 고흥문화 분청박물관에서 발굴 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입지적인 지형이라든지 이 분용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이 고흥 청자 1호 가마터입니다. 주변으로 보시면 이 일대에 분청 가마터가 입지했고요. 이쪽 남쪽으로는 이제 2호 청자 가마터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남쪽 운대지를 중심으로 해서는 분청자 요장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이쪽 금오제 중심으로도 가마터가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대리는 특히나 이제 두원면 중심으로 특히 요장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양상이고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전라남도에서는 1985년도에 전라남도 기념물로 청자 가마터에 대해서 이제 지정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이제 보라색과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중요한 가마터에 대한 현선 변경 범위입니다. 19×10 그리드를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중앙에 1m 뚝을 남기고 기준 뚝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아래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리드를 설정을 했고요. 그리드를 설정한 이후에 이제
그 트렌치라고 해서 유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확인하는 작업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북쪽부터서 해서 1트렌치 그리고 마지막에 6트렌치까지 조사를 확인을 실시하게 되었고요. 조사 결과 1트렌치에서 가마 한기가 확인되었습니다. 청자 가마터가 확인되고 2트렌치에서는 이제 가마랑 관련된 가마 폐기장이 확인되고 있고요. 또 이제 3트렌치에서는 가마 요정부가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4트렌치 같은 경우도 이제 가마 폐기장이 2트렌치가 이렇게 길게 늘어선 양상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나머지 4트렌치 이후에서는 이제 가마랑 관련된 저희가 이제 공방 시설이든지 뭐 그런 이제 토치장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찾으려고 트렌치를 조사를 했지만 조사 결과 기타 그 부대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렌치를 저희가 지금은 이제 전면 채토했기 때문에 트렌치가 어떤 건지는 확인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저희가 그 그리드 내에 각각 1번부터 6번까지 트렌치를 확인 조사했고요. 1번 트렌치 내에서 이렇게 가마 박체편이 그대로 폐기된 양상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춤 양상이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이 트렌치에서는 이제 가마 폐기, 가마에 나왔던 이제 갓발이라든지 자기편들을 폐기했던 퇴적층이 지금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이제 트렌치를 조사를 이렇게 했고요. 중심 그 트렌치는 이제 가장 그 폐기장 층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이 트렌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크게 층위는 세 층위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1층위 같은 경우는 이제 표토층으로 가수원이라든지 박경작으로 해서 대부분 삭토된 양상이고요. 이 트렌치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 유구층이 확인된 층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부적으로는 1층부터서 이제 7층까지 확인되지만 크게는 세부적으로 세 층으로 나누지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봤을 때는 7개 층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층에 기반층이 확인되고 있고요. 가마의 이제 계곡부가 이 퇴적층이 이제 형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유선형을 이렇게 하면서 그 가마 그 폐기된 양상이 확인되고 있고요. 자기를 먼저 폐기한 다음에 이제 자기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갓발이 이제 확인되고 있고 또 이제 자기가 이제 폐기된 다음에 갓발의 조짐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토층에서 보이는 내부적인 그런 유문 양상은 동일한 시기에 폐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층위적인 그런 두께가 두텁지 않다 보니까 아마 좀 이렇게 유업 기간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마 1호 청자 가마를 이제 조사를 하고 이 평면도를 이렇게 실측한 도면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가마 그 입구 부분에 가깝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가마 그 봉통부라고 해서 가마에 이제 불을 지피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성부, 본조실이라고 하는데 기물을 이게 그 자기를 이제 자기라든지 이런 거를 넣어서 이게 굽는 공간입니다. 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1호 청자 가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해발 63에서 66m에 위치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북쪽 부분에 민묘가 이렇게 선산이 지금 이렇게 들어서서 가마의 그 연두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훼손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청자 가마 치고는 굉장히 그 가마 윤곽성이라든지 가마 내부 양상이 잘 남아 있는 편이고요. 가마는 지금 이제 여전부부터 해서 봉통부, 이렇게 본조실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길이 현재 남아 있는 길이는 10.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마의 그런 등고선과 비교했을 때 경사도는 12도 정도 내로 판단하고 있고요. 내부에서는 이제 대접이나 접시 그리고 잔탁, 병, 소기 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봉통부 부분입니다. 봉통부는 이제 충분한 열을 예열하는 공간으로서 불을 지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내부에 이제 불턱이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앞에 이제 봉통부 앞에 이제 요전부 부분에는 좀 아쉽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교란된 층위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조실입니다. 본조실은 소송실로 이제 불리고 이제 자기가 구워지는 공간입니다. 이 굉장히 높은 온도로 해서 기물을 이제 완성하기 때문에 그 본조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경사도라든지 높이 이런 게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이렇게 이루고 있고요.
이 청자 가마터 이제 1호 청자 가마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가마를 바라봤을 때 우측 부분에 이렇게 추리 시설이 확인되고 있고요. 이 추리 시설과 맞물려서 가마 폐기장도 가마의 우측편에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마의 이제 규모는 현재 이제 뭐 5.1m 정도 되고요. 너비는 한 1.7에서 2m 정도, 깊이는 한 2cm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도지미가 이렇게 전면에 다 깔아져 있는 양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와 저희 청자 가마터와 이제 확인되고 있는 그 가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운영했던 시기와 또 이제 그 편년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한 결과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10.5m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약간 소형 토충묘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렇게 남서해안 쪽은 그 서남해 쪽은 이제 특징이 이게 그 중서부 지역에 비해서 전축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그 토충교가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형 그 토충묘가 가마가 확인된 그 이쪽 사례는 장흥 풍길리라든지 강진 그 용운리 그리고 강진 삼흥리 그리고 해남 하우면에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 가마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좀 길이가 좀 이렇게 짧은 양상이 많이 확인되고 있고요. 가마 벽체는 이제 뭐 그 점토와 석재를 같이 이겨서 이렇게 그 가마를 만들었던 이런 형태가 가장 많이 남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가마의 구조와 이제 형태는 그 운영 시기를 한 10세기 후반으로 요즘은 많이 보고 있어서 저희도 그와 그 비슷한 시기에 운영됐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마 내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렇게 해무리국과 그리고 왕과 발 그리고 흑유 그 접시도 저희가 이제 화양 접시도 일부 확인되고 있고요. 이렇게 뚜껑과 호, 그 잔탁이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주자 손잡이가 이렇게 일부 확인되고 있는데 주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시흥 방산동 인물인데 이런 형태로 남아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양 접시입니다. 굉장히 양질의 화양 접시가 한 점이 확인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장흥 풍길리에서 나왔던 화양 접시와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고창 연계리와 장흥 풍길리에서 확인되고 있는 청자완입니다. 이번 그 조사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이 청자 1호 가마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라남도에서 기념물 80호로 지정된 유적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지표조사로 알려졌던 곳이지만 여러 가지 이제 민묘라든지 박해관으로 해서 훼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술 발굴 조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그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특히나 이제 남부 지방의 이제 청자 가마터의 그 구조를 규명하는데 그 중요한 그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가마 같은 경우는 이제 강진 영운리, 풍길리, 그 장흥 풍길리에서 이제 지리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그 구조와 그런 축조 재료 등의 유사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남의 지하 그 중심으로 해서 그 청자 생산 그 체계에 대해 그 같이 공유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이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청자의 기원을 알 수 있는 또 선 해무리 굽이 이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초기 청자 유적에서는 이제 중서부 지역은 이제 시흥 이제 방산동이라든지 용인 서리 이런 게가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확인되고 있는 이 남서해안 쪽과 비교 검토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도기에서 청자 생산하는 그런 전환 과정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현재로서는 그 고흥에서 청자 가마터가 처음으로 발굴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청자 가마터와 또 가마 부속 시설들이 계속 그 확인된다면 고흥의 청자 가마터의 기원과 전파 과정을 규명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굴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흥에서 처음으로 지금 청자 가마터가 이제 발굴된 곳입니다. 가마터 요존부라에서 입구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서는 지금 이제 가마 불 땔감을 넣어서 불을 지피는 이제 봉통구 부분인데요. 네, 이제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지금 교란된 거를 저희가 이제 피트를 넣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기반층이 지금 그러니까 원래 원 기반초가 지금 확인된 곳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반층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테스트 피트 이렇게 조그맣게 트레이를 넣어서 확인을 했고요. 보시면 지금 이제 동일한 그 높이에서
이제 기반층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깊게 이미 굴차가 훼손된 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반층이 훼손돼서 여기서는 이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가마의 입구 부분이고 해서 가마의 이제 그 개폐 부분이라 해서 큰 돌을 여기다 놓고 적재를 하고 이제 입구를 막았던 부분입니다. 나와요 이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마의 입구 부분에 이제 땔감을 넣고 불을 지펴서 자기를 이렇게 굽동 공간은 여기서 이제 그 건조실이라고 소송실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가마에 불턱이 있는데 이 불턱을 넘어서 이쪽에서 이제 그 자기를 구웠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조그맣게 보이는 동글동글한 게 이제 그 도지미입니다. 이 도지미에다가 자기를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얹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갓발이라고 해서 가마 그 자기의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손상되거나 이제 뭐 굽는데 터지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갓발을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안타깝게도 요 가마의 뒷부분 가마에 이제 그 연기가 나가는 그 배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연도부라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민묘 조성으로 인해서 좀 많이 훼손된 양상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마 앞부분인 요정부하고 봉통부, 그리고 본조실 이렇게 해서만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간에 또 토층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이제 피트를 넣어서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가마가 이제 뭐 가마 한 번 쓰고 그 자리에 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가마가 다질 쪽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짧은 기간만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복된 양상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이 가마에 이제 가마를 바라봤을 때 오른쪽 편에 이제 가마 폐기장입니다. 가마 폐기장의 그 두께는 3cm 내외로 이렇게 두텁지 않은 폐기장이 확인되고 있고요. 지형적인 특성상 여기 이제 계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부터서 이렇게 쌓였을 것으로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폐기장은 좀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마가 요 시기는 그렇게 오래지 않은 시간에 사용했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내려가시면 저희가 갓발을 많이 한번 체험해 보시고 만져보시라고 아래에다가 한번 쌓아놨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굴 현장 자문으로 온 충북대학교의 이종민이라고 합니다. 주제넘게 오늘 발굴한 것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고려 시대에 개성 주변에도 이 도자기를 생산하는 공장들, 유업단지가 많았어요. 이제 중국 기술을 받아가지고 중국 스타일로 도자기를 만들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전라남도 쪽으로 이 산업단지가 옮겨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계시는 운대리를 포함한 이쪽 일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는 원래 옛날부터 그 이전에 이 청자 같은 거 말고 유약을 안 발라 구운 독이라고 하는 토기죠. 토기 굽는 가마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도공들이 주체가 된 상황에서 청자 기술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처음으로 이제 청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발굴을 통해서 밝혀졌지만 진흙을 이용해서 땅을 적당히 파가지고 비닐하우스처럼 한 10m 약간 넘는 가마를 운영해서 청자를 생산했는데 아까 발굴하신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서 청자를 생산했던 시기는 뭐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한 1000년 정도에 가까울 만큼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저희 학계에서는 이것을 초기 청자 가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처음에 이제 전라도 일대에서 청자를 생산한 여러 지역 중에 하나로 당시에 고흥운대리가 중요한 유업단지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사실은 분청사기 가마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청자 가마에 주목을 해왔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발굴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학술 발굴을 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마에서 생산된 도자기가 갖고 있는 특징은 저희 쪽에서는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차와 관련된 그릇을 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마에서 그냥 구우면은 재가 많이 앉아갖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여기 저 유물을 통해서 보셨지만 이 테이블에서 제일 왼쪽에 보시면 그릇도 아닌 것 같은 이런 뭐 희한하게 생긴 것들이 있죠. 저게 도자기를 일일이 케이스에다 이렇게 넣어서 재로 인해서 지저분하지 않게 말하자면 보호를 하는 일종의 보호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찻사발은 당시에 최고의 중요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갓발을 이용해서 도자기의 품질을 확보하는 데 활용을 했던 것이고,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썼던 것은 아까 저 가마에서도 보셨겠지만은 도침이라고 해서 바닥에 뭐 잔뜩 깔려 있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포개구이를 해가지고 공급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도자기를 만들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흑유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새카만 도자기들이 일부 섞여 있는데 흑유입니다. 흑유. 이런 것을 같이 생산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지역하고 저 개성 주변의 다른 가마하고는 다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학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발굴 조사를 하셨지만 좀 미진한 부분, 그리고 이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는 여기 계신 관계자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대충 어떤 시기에 어떠한 방식의 도자기가 만들어졌는지. 1호청자가 아주 한 10세기에 됐다는데, 네네. 이 복원을 1호청자 1호를 할 기회가 혹시 있는지. 글쎄요, 이제 저는 이제 고민이 그겁니다. 이제 복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복원을 해서 소위 이제 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교육이나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문제는 이제 여기 올라오시는 과정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접근성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어 놓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관리하는데 또 사람이 필요하고 자본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복원해서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그것이 효용성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고민하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고고학이라는 학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현장을 조사를 합니다만, 사실 이것은 이제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이 동원이 되면서 이 점토, 저희는 태토라고 부릅니다만, 도자기를 만드는 흙이나 또는 유약, 이런 것들이 어떤 성분을 갖고 있는가를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고 분석 자료를 남겨놔야 다른 유적과 비교도 하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또 누적이 돼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 뭐 다른 군에서는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고려시대 가마터를 세계유산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로 과학적 분석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마침 오늘 관계 전문가가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팀 또 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든지 좀 질문해 주십시오. 여기가 지금 한 군데 있는데 이거 현재 1호입니다. 1호. 예예. 이제 앞으로 2호도 있고 3호도 있고 그런데 네. 만약 경우에 이 넘어가 2호다면은 예. 또 발굴할 계획입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이게 지금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기념물에서 국가사적으로 승격이 됐어요. 근데 이제 국가사적 사적분과에서는 가능한 한 훼손 가능성이 없다면 발굴하는 것도 또 하나의 파괴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손을 위해서 발굴을 자제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성이 분명하다면 발굴을 진행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여기가 개발될 여지가 있어서 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발굴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마 그게 아니라면은 오히려 한편에서는 후손을 위해서
그대로 개발하지 않고 잘 보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이 조사팀에게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또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조사팀도 있고 언제든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 언제든지 오셔서 보시면서 하고 되고요. 자, 오늘 이 행사는 이것으로 혹시 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끝까지 우리 교수님이랑 앉아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